이율배 서양화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장도 사색 그 풀이와 매김전 바로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장도 창작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작품들 위주로 이제 전시를 하시는 거죠? 네. 예. 장도에 작년 5월에 입주를 했거든요.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한 작품들과 또 장도가 섬이고 또 물때에 따라서 진섬다리가 잠겨서 못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제 작업실에 있던 작업들 중에서 한 100여 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대작 중심으로 해서 한 20점 정도는 장도 전시실에서, 그리고 창작 스튜디오를 약간의 갤러리처럼 꾸몄습니다. 거기서 한 그러네요. 20여 점 정도. 예. 그다음에 나머지 작품들은 여기 문수동에 갤러리 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시를 설치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소개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30m의 초대형 작품도 설치가 이거잖아요, 됐거든요. 진짜 나오고 있는 30m 거. 초대형이에요. 네. 야, 저런 건 그것도 어떻게 함께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30m짜리는 저런 건 어떻게 전 그리세요? 처음 봤어요, 개인적으로. 저걸 전체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걸 캔버스 200호짜리를 20개로 연결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20개나요? 네. 작업 시간은 저런 거는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하루에 저걸 한 10시간씩 그린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1년이나? 하루에 네. 10시간씩 네. 1년 정도. 저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 공간이 뭐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렇게 좀 전시 공간을 찾아가는 묘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품에 이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주제도 궁금합니다. 네, 제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 꿈, 희망, 뭐 동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작품 속에는 뭐 물고기나 새, 나비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 어떤 계절적인 것만 나타난 게 아니고 우리 계절이 반복되잖아요. 그 반복되는 것들은 뭐 생겨나고 없어지고 또는 뭐 태어나고 늙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예.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뭐 자연에서 느껴진 걸 재해석해서 이렇게 표현한 작품들이기도 하고 또 이런 물고기나 새, 나비들은 계절뿐만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 꿈과 현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메신저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뭐 일종의 추상화 또는 비구상화를 함께 엮어놓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나비, 꽃 이런 거는 이제 그 몽환적이랄지 동화적인 느낌이 이제 이해가 가는데 개인적으로 물고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물고기들을 보면 옛날 장롱에 물고기 모양의 자물쇠, 잉어 같은 것들. 그렇죠. 맞아요. 또 절에 가면 풍경 같은 것도 물고기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물고기들은 눈을 뜨고 잔다고 그래서 나쁜 걸 막아주고 좋은 걸 지켜준다는 어떤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수고하는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뭐 또 알로 낳기 때문에 다산의 의미, 또 여러 가지의 부의 뭐 이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좋은 의미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소재로 계절에 따라서 다른 느낌의 이제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계신데 사계절에 담긴 의미로 넘어가면 이건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실까요? 주로 사계절은 제 그림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몽환적 풍경화 또는 심상적 풍경, 또 동양화 쪽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사계도라고 정도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풍경은 보통 그대로 표현되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습니다. 어떤 순환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이 주는 어떤 그 역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봄에 주는 느낌, 또 여름이 주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반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자연이 주는 어떤 섭리이고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쭉 말씀해 오시면서 그림도 보고 있는데 저 예쁜 뭐 나비와 물고기 뭐 이런 사진, 요즘 이런 그림들을 그려 오신 게 처음부터 그런 그림들을 쭉 그려 오셨던 건가요? 그러진 않고요. 초창기의 작업들은 주로 추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좀 달랐어요. 그렇죠. 추상화하게 된 배경들은 제가 섬에서 태어났거든요. 섬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꿈이 육지에 가서 살아보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럴 수 도해지에 있어요, 섬 나가서. 사람들은. 네. 그래서 주로 소재들이 도해지의 풍경이라든가 네온, 뭐 불빛 이런 것들을 소재로 작품들을 많이 했죠. 네. 거기에 오는 그 화려함, 색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표현을 됐었는데 동경의 대상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삶의 현장이 여수로 옮겨졌죠. 근데 여수는 뭐 제 표현입니다만은 어떤 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전원 생활도 있고 바다도 있고 어촌도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 있는 그런 맞아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 환경이 그런 곳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태어났던 내 환경들도 다시 기억에 새록새록 나고 그래서 그 도시 풍경과 또 전원 생활의 어떤 이런 은은하고 이렇게 자유스러운 또 사계절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함께 접목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왜 하필 근데 여수였을까요? 다른 뭐 전남 지역에도 뭐 섬이 있고 여러 풍경이 많은 곳이 있을 텐데 불빛 있는 곳이 뭐 여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제가 학교에 조금 있었습니다. 미술대학을 나와가지고 한 학교에서 한 30여 년 정도 애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이 이제 여수로 옮겨져서 단게 된 거죠. 예. 태어난 곳은 다른 곳이지만 섬이지만은 제가 가장 오래 산 곳이 여수죠. 제2의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느꼈던 것이 가장 많은 곳이 여수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프로필을 좀 보니까요. 아트페어나 단체전도 이제 자주 참여를 하셨고 개인전을 50번 넘게 하셨는데 이 작업량이 이게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올해 지금 전시가 57번째 전시거든요. 57번째요. 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뭐 일출을 보거나 이러면서 난 운동을 해야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해야지 어떤 그렇죠. 걸 하는데 저는 작가이고 화가이기 때문에 보통 1년에 뭐 어느 정도 그려야겠다. 어떤 작품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네.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 뭐 10번 이상의 그룹전을 해야겠다. 또는 100작품 이상을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한 7, 80% 정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목표나 꿈을 좀 높게 잡는 것이. 네. 7, 80%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작품들을 다 전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그려놨는데 전시가 안 되면은 그 작품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꼭 전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리고 요즘은 전시장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전시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또 한번 전시를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곳에서도 또 뭐 전시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뭐 전시를 많이 하는 편이었고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500여 회 정도 그룹전까지 다 합치면은 국내에 이렇게 전시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갈 거고 뭐 요즘 뭐 양보다는 질이다 하지만은 많은 양 속에서 좋은 질의 작품이 나오지 않나 그런 저만은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몇 점 정도를 목표로 좀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좀 줄였어요. 한 절반 정도 하고 다른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절반 세우고 정도 있고 줄인 게 몇 점 정도로 한 잡으셨어요? 50여 점 정도. 50여 점이요? 야, 한 달에 그거 한 4개 작품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제 크기가 문제겠지만은 크고 작은 걸 합쳐서 한 50여 정도 하고 또 벌써 작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이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작품량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예술 하시는 분들은 그 창작하는 작업하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장도 전시실에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 좀 어떠셨어요? 장도 장도 창작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네. 일반 스튜디오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보통 작가들은 자기 작업할 때 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장도 창작 스튜디오는 개방형 구조입니다. 창문도 여러 개가 되어 있고 맞아요. 또 지나다니는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요. 산책도 심지어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죠. 예. 또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열고 들어오시기도 하거든요. 요새 저 뭐 공간에서요? 뭐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은 뭐 그냥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분들과 대하는 시간으로 그림 그리는 것보다 그렇게 대화를 이제 예, 시도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작품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시는데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질문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질문을 하자. 그래서 제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어떤 소통도 많이 되고 또 작업하는데 제가 이런 의도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분들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작품을 하는데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한두 분이면야 뭐 괜찮겠지만 너무 많으면 뭐 방해가 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진 않습니다. 저기 이렇게 문을 약간의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방해하지 마세요 해놓으면은 요즘 다 관람 그 수준들이 높으져 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안 하시거든요. 실제로 좀 의도했던 작품의 그 의도와 피드백이 달랐던 적이 많으세요? 그렇죠. 제 작품의 컬러의 어떤 위치 이런 것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그리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 든다. 뭐 저런 느낌이 든다. 그렇구나 해서 어떤 위치도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올해는 이제 절반으로 목표 작품 수를 줄였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시길래 줄이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도 작품 활동은 열심히 해야죠. 근데 제가 문수동에 조그만 갤러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카스 갤러리라고 하는데 네. 뭐 술 이름하고 비슷합니다만은 그 의미가 굉장히 좋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네. 그것에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시도 같이 열고 또 제 작품도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함께 소통하고 또 시민들한테 어떤 작품의 감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게 경험치가 좀 더 쌓이면은 국내 아트페어도 참여해서 우리 여수 작가들을 뭐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네. 문화 공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흔히 뭐 책을 많이 봐라 애들한테 뭐 독서를 많이 해라 하잖아요. 근데 그림도 많이 보시고 많이 감상하시면은 자신만의 어떤 작품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트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 뭐 그림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을 많이 감상하시면은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여수에는 좋은 갤러리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애월마루 장도 전시장은 뭐 전시장도 좋지만은 주변 환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진섬대리라고 있는데 물이 빠져나갈 때 꼭 물을 걷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내셔서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은 뭐 작품 감상도 하시고 또 힐링 시간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시도 무사히 잘 끝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